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 달 6만 원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가 오는 27일 서비스 시작에 앞서 사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또 오는 5월에는 사용 후 할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의 K패스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쏟아지고 있는 할인 교통카드 잘 알고 쓰면 가게에 큰 보탬이 될 듯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 카드는 모바일과 실물 카드 두 가지로 출시됐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티머니 앱을 설치하고 계좌를 등록한 뒤 매달 현금을 충전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사용하는 단말기만 가능합니다. 실물 카드는 1호선부터 8호선은 역사 내 고객 안전실에서, 9호선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 비용은 3,000원이며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매월 6만 2천 원을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탈 수 있고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4월부터는 김포시까지 범위가 확대되며 상반기에는 4,000원 저렴한 청년권도 출시됩니다. 4월 김포시를 시작으로 인천시와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사용 범위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5만 8천 원 정도의 기후동행 카드 청년권도 상반기 중에 출시됩니다. 5월부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K패스도 출시됩니다. K패스는 기후동행 카드와 달리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를 할인받게 됩니다.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S-A와 광역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과 할인율이 기후동행 카드와 다른 만큼 자신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잘 분석해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교통비 절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확대하고 혜택도 더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할인율과 사용 방식이 교통카드별로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길게 보면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시스템 개선과 교통비 분배 등의 문제점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은평구의 국립한국문학관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해 손잡았습니다. SH공사와 문체부는 지난 22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는 은평지구 사업 시행자로서 문학관 부지를 제공하고 문체부는 문학관을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로 건립해 한국 문학 발전을 위해 활용하며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올해 초 착공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75번지 일대 옛 기자촌 자리에 건립됩니다. 지난해 9월 실시 설계를 완료한 이후 건립 공사를 발주 중으로 공사 수행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공중화장실 3곳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공중화장실은 생활체육광장공원, 분토골 어린이공원, 장미 테니스공원 내 공중화장실 3곳인데요. 시설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던 곳입니다. 은평구는 어린이공원 화장실에는 어린이 전용 세면대를 추가하고 장미 테니스공원 공중화장실은 노후화된 시설을 전부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생활체육광장공원 화장실에는 동산숲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5.18 폄훼 신문을 돌려 논란의 중심에 선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불신임한 처리가 허의장 본인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해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날 안건 중 하나가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입니다. 하지만 허 의장은 자신의 불신임 안건을 거부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왜곡되는 청약에 근거한 7항, 8항 안건은 좀 더 수기 기관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수렴한 후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본의장은 상정을 거부합니다. 특히 허 의장은 안건 자체가 위법이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순한 요청에 의해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장에 대한 불신임한 상정은 지방자치법상 사회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임한 상정 자체가 위협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불신임의 건은 상정되지 않았고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 의장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임한 표결과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시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허 의장이 산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권한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회의 참석 인원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데다 소란도 없었습니다. 여야 시의원들은 다시 운영위 등을 열어 본회의 날짜를 새로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허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추진해 징계 여부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서울의 월간 주택 전세 거래량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 전세 거래량은 2만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주택 전세 거래량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부동산 R114는 12월은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고 전세값이 오르니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커져 전반적으로 주거 이동이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 외출을 돕는 엄마 아빠 택시를 올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엄마 아빠 택시는 대형 승합차 택시로 카시트는 물론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등이 비치돼 있는데요. 서울시는 아기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로 지원하며 양육자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엄마 아빠 택시는 지난해까지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됐으며 3만 5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가 4자 합의의 전제 조건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이관을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매립지 공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노조,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선결 조건 세부 이행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는데요. 의견 수렴 결과는 관할권 이관으로 인한 지방공기업 설립 용역 추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SL공사 노조는 반발하며 아무 권한도 없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 마치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원한다면 대체 매립지 확보와 조성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 이어진다면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들과 장외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3개월간의 용역을 마친 뒤 주민공청회와 SL공사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도입한 임금 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교통공사 퇴직 직원 22명이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적게 받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임금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피크제를 전후해 근로 내용에 변동이 없었다며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는 연령층의 노동자들이 연령을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액 약 3억 5천만 원을 지난 2020년 10월부터 항소심 판결일까지 연 5%, 판결일 다음 날부터 청구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2015년 9월부터 기존 만 60세까지 정년을 유지하되 58세부터 7%, 59세 12%, 60세 20% 등 차등 감액해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퇴직 직원들은 지난 2020년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의무 휴업일이 변경되면 대형마트의 단일 점포의 매출액이 기존 대비 4%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형마트 관련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대형마트 쪽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휴일 의무 휴업은 골목 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대형마트 노동조합도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평일 휴업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의 속도가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 보호 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조사관 730여 명을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 조사 자문을 요청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5%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1,0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성북구 등 13개 자치구는 30일에, 은평구와 양천구 등 12개 자치구는 31일에 살 수 있습니다. 구매는 서울페이 플러스, 티머니페이 등 5개 애플리케이션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사랑 상품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미리 서울페이 플러스 등 구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품권 발행 시간에 맞춰 회원가입이 집중되면 시스템 부하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